4.29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야당의 텃밭인 호남의 민심이 크게 동요하면서 정치적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지난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출신으로 전남 순천 곡성에 당선, 대이변을 일으킨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야당을 향한 호남 민심이 등돌리게 된 근본적 원인,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생각까지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에게 듣는다. 네, 이정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말이죠. 선거 때마다 호남 민심이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던 그 티피컬한 그 방향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는 이미 제가 출마했던 2012년도죠. 예. 그 선거에서 제가 광주에서 새누리당 이름으로 39.7%를 그렇죠. 얻을 때 이미 그때 광주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고라고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단호한 경고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당신들의 구태정치, 당신들이 팔아왔었고 당신들이 온몸으로 기대해 왔었던 지역감정 정치 종식하고 이제 제대로 된 정치, 새로운 정치, 말하자면 우리 호남 사람들, 광주, 전남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이러한 그 비전을 제시를 해라. 이걸 요구를 하면서 이정현 선거 때 굉장히 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전혀 그런 걸 변하지 않고 이분들이 오로지 의지하는 것은 지역감정, 딱 그거 하나만 의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순천 선거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정현을 압도적으로 당선까지 시키는 이런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었는데 여전히 오히려 더 구태 정치, 완전히 과거 정치에 의존을 하면서 국민들의, 지역민들의 삶, 지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그런 정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철퇴를 가한 거죠. 문재인 대표가 그래도 6번이나 광주를 찾았고 박지원 의원 동계에도 나중에는 도와주셨는데 뭘 잘못했길래, 어떤 전략을 정말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했길래 민심을 얻지 못했을까요? 호남이? 바로 그 점이 저는 구태 정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얼굴 비치면 그냥 냉랭했던 사람들도 돌아올 것이다. 결국 당신들은 광주 전남 유권자들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당신들은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꺼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카드. 우리가 공천만 주면 개표 시간만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정치.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지금이라고 안 할 것이냐. 우리가 공천했으니 잔말 말고 찍어라. 무슨 얘기야. 이 사고방식. 그래서 와서 얼굴만 비치면 되는. 그 얼굴만 한번 싹 비치고 가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또 그런 식으로 표가 우수수수수 자기들 주머니로 떨어질 줄 알고 생각을 했었던 이 구태 정치. 그러나 광주 전남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만 이용 좀 해. 우리 그만 좀 이용해.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 우리가 요구한 게 있어.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가 의사가 있는데 왜 이걸 반영하지 않느냐. 광주, 전남. 그래 우리가 30년 동안 그렇게 빡빡 긁어서 압도적으로 다 밀어줬는데 당신들이 보여온 게 뭐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느냐.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정치를 해갖고 새누리당을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정치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시대에 맞는 정치를 보여줬느냐. 전혀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를 못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이 경고를 해도 안 듣고 행동으로 옮겨도 안 듣고 그렇다면 당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게 광주 시민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저는 광주 전남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저는 전 국민의 뜻이고 전 국민의 생각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치권이, 언론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을 뒤따라오는 그런 수준이 됐고 실제로 광주 전남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선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표 이제 같이 이제 국회에서 계시니까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지금 본인이 자타 차기
대선 주자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본인도 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번에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공개 석상에서 한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했었던 적장도 장수입니다. 네. 최대한 존중을 하고 예를 갖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올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의 경험으로 비춘다고 한다면 몇 가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하자면 첫째는 이회창 총재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너무 빨리 예를 들어서 대선에 실패하고 나서 너무 빨리 현직에 복귀를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한계점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계점을 노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 선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말하자면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딱 등장을 하시길래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좀 이르다. 저것은 앞서서 그런 선례를 보여준 바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따라서 하지? 왜 DJ가 그렇게 삼수에 실패를 하고 나서도 영국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잠시 현 그 정치 세계에서 잠깐 거리를 두고 있으시면서 자기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충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에서 이번에 내려가서 저도 선거 도우면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었던 호남. 그렇죠.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나오면서 사실상의 그 말하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그 집권당에서 호남색을 지우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너무 과격했고 너무 급격했고 너무 급진적이었지 않았었느냐. 호남 사람들 거기에 상당하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직도 그게 이제 남아 아직도가 아니죠. 갈수록 더 곱씹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곱씹게 된다. 더 곱씹어질 게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너한테 베풀고 나서 뭐 이렇게 혜택을 못 받을지라도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렇죠. 그 섭섭함이라고 하는 건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똘똘 뭉쳐서 도와줬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민주당을 과감하게 차내고 호남을 털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열린우리당을 딱 만들고 또 뭐 다른 이런저런 또 섭섭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좀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쌓여서 그러면 그 뒤에라도 좀 잘해서 실질적으로 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 개혁,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은데 이번에 패배하고 나서도 지난 2년 동안을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2년 내내 댓글 가지고 광화문에 나와서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장애투쟁을 해오다가 그래서 댓글이 어땠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뚜렷한 것도 없이 스르르 사라졌단 말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오면서 이게 80년대, 90년대 하던 정치 그렇죠. 그 정치를 지금도 고스란히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좀 아니 그러니까 실증이라기보다는 그런 구태 정치 말고 세월이 바뀌었지 않았느냐. 이제 국민들이 많이 달라지고 국민들 특히 광주 전남 사람들의 정치 의식이라는 게 매우 높은데 우리 정치 수준에 좀 맞게 해라. 근데 그게 맞지 않고 옛날 그런 투쟁하던 방식 고스란히 하고 자 그걸 안 하려면 그러면 지역 발전이라도 좀 시켜라. 너그 집권 10년 동안에 광주 전남에 해준 게 뭐 있느냐? 금남로, 충장로 그 잘 나가던 한강 이남에서 가장 발달됐다는 그 상권이 지금 아주 형편이 없이 됐습니다. 더 그런 상권이 있는 그런 도시를 2개, 3개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기존에 있던 것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말았고 그다음에 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었다는 여수 화학공업단지라든가 또 뭐 언제 누구 때 만들었다는 광양제철공장이라든가 이런 일터, 이런 일자리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 10분의 1만 원 되는 일터라도 하나 만들어 주기를 바랬는데 정작 청년들 고향에 떠나서 있었던 많은 고향 사람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터 하나라도 만들어 주기를 바랬는데 지역에 해놓은 건 하나도 없고 지역의 인재들은 별로 없고 걸핏하면 호남에 왔고 우리가 뭉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와서 사투리 써가면서 와서 얼굴 비치면서 또 지역감정 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들인데 어디 와서 장난질이야.
어디 가서 또 우리를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당신들한테 당신 우리 머슴이야, 우리가 당신 머슴이야. 어떻게 우리를 꼭 선거 때마다 마치 뭐 머슴처럼 말이야. 우리가 공천했으니까 찍어. 왜 잔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행태가 네. 이번에 완전히 드러난 거죠. 저는 광주 전남의 선거 민심, 새로운 정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해라. 시대에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좀 정치를 해라. 구태스러운 정치 그만 팽개치고 이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라. 몇 차례 경고를 이정현이 39점 광주에서 7% 얻을 때도 경고를 했고 순천에서 완전히 행동으로 옮겨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매를 때리는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새누리당이 뭘 잘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긴 건 결코 아닙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검찰 수사 특검도 이어질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하라는 요구는 아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그저께 유감을 표명을 하셨고 사과다 유감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정말로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을 했던 분들이 정말로 사법적인 수사를 받아서 사법 처리가 됐다. 왜 대통령이 물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한테 다 당당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대통령이 뭐라고 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ING 상태 아닙니까? 진행 중에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다 밝혀라. 그리고 이렇게 수사해서 밝히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전국적인 민심은 이런 안전사고 또는 이러한 부정부패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벌레먹을 이파리 따듯이 몇 개 이렇게 하지 말고 과거 정권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박근혜 당신 깨끗한지 알아. 그리고 당신 철두철미한지 알아. 당신 때 이것을 완성을 시켜라. 이제 끝장을 내라. 정말 다시 이거 보기 싫으니까 이런 거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완전히 밝혀내고 그다음에 정말 완성을 해라.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과 분위기를 바로 잡아라. 그래서 관피야. 역대 모든 정권에서 관하고 부정부패에 얽매여가지고 하는 그런 관피아들 철저하게 척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란법 대통령이 앞장서서 좀 다소 무리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지만은 아주 근본을 뿌리 뽑자 해서 김영란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이 정권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제발 이것 좀 더 이상 앞선 정권 해왔었는데 이게 이 정권에서 끝장을 좀 내라 완성을 시켜라. 이것을 대통령께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이정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하면은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박근혜 대통령은 참 운이 좋은 대통령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못해도 항상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죠. 과거에 그렇게 나쁜 그런 잘못된 그런 거 있었지만은 이 정권에 들어와서 정말 자기 형제들 되지도 않은 형제들 하나 청와대로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하면서 조심을 하면서 주변 관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잘한 건 아닌가요? 네? 김무성 대표가 잘 자, 이제 해줘서 그만 대표가 이 위기에서 그래서 그거 나와서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요 국민의 선택은 그런 어떤 부분적인 것이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근본을 본 겁니다. 정말 누가 더 새로운 정치, 국민의 삶,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유리한 그것을 그 열매를 못 따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당이 그나마도 반사 이익을 본 거지 누가 저희들이 잘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